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간결 독해 같이 풀어봐요. 이번 영상에선 좀 길이가 긴 지문들을 다룰게요. 요약하고 1지문 2문항이요. 요약 문제는 먼저 주어진 요약문부터 보고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요약이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고 또 풀어보세요. 그래도 안 풀리면 가운데를 보고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약문부터 볼게요. 프로젝트의 A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능력이요. 근데 이 능력은 팀에 기초한 작업 환경을 B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자질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뭔지는 전혀 읽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몰라요, 이건. 그런데 B는 퍼스널 퀄리티하고 뭔가 대조가 되는 다른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만 가지고 선지를 건드려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답이 아닌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5번입니다. 그 이유는 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은 아니에요. 그럼 1, 2, 3, 4에선 A는 사이즈, 코스트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B를 보면요. 여기서 팀과 관련된 걸 어떻게 하다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문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Striving to demonstrate individual personality through designs. 디자인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닐 겁니다. 여기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연계교재 보면 should가 이 뜻으로 종종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건져야 돼요? 개인의 개성, 성격, 디자인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걸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봤더니 구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between 나오면 and 찾아서 표시해 두세요. 그러면 between A and B의 구분이 더 잘 보일 테니까 혼자서 일하는 디자이너하고 그룹에서 일하는 디자이너하고 구분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후자에 제가 이 후자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죠. 이 경우에 관리 조직과 과정이 디자이너의 창의성만큼 똑같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혼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혼자서 일하는 거하고 그룹으로 일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으로 일할 땐 관리가 중요하네요. 관리가. 자, 그럼 B는 나왔네요. A도 나왔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나 혼자 하는 거하고 그룹으로 지어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크기죠. 크기. 개인의 크기, 집단의 크기. 이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코얼디네이트 겠죠? 근데 여기서 시스테마타이즈도 체계화시키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여기 사이즈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1번으로 기울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 지문은 결국 전부 다 보고 풀었습니다. 좀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개인으로 일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디자인 그런 리터러처는 문학작품이 아니죠. 뭐 연구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연구서가 그 디자이너라고, 여기 더 디자이너 하면은 개인인 겁니다. 개인. 개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런 상품의 목록에서.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뒤집혀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더 큰 범주에서 심지어 강력한 그런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조차도 행사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가 고용이 된다는 사실, 컨셉을 만들어낼 때 그게 무시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매우 큰 프로젝트죠. 이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게 된대요.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개성에 대한 강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기 therefore라고 돼 있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걸 이제 또 찾아야죠. 뭐 이 부분은 뭐 그냥 넘겨도 됩니다. 왜냐면 rather than에 이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네요. 디자이너가 원래 혼자 일하는 거죠. 개성, 혼자의 창의성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혼자서 못한단 말입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거죠. 그럴 땐 또 다른 덕목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확정됐고요. 그리고 팀으로 모였을 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조정하는 거, 조율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1지문, 2문항 볼게요. 제가 1지문, 3문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써져 있네요. 네, 문제부터 한 개씩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제목은 어디로 보냐면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면 돼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처음 봅니다. 환경 전문가와 환경 보호주의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환경 위기라고 하는 건 핵심에서 상상의 위기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상상의 상당 부분이 픽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 보시면요. 환경 위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상상의 위기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면 잘 알려져 있는 거는 픽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환경 위기 상상과 관련
또 픽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내용을 이제 끝으로 가져가 봐요.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상상을 침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재현의 도전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시간에선 관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였고요.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트랙하면 뒤쫓다란 거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뒤쫓은 사람인데 before and after의 사진을 사용했대요. 몇 개월 떨어져 있는 같은 장소에서 몇 개월 차이를 둔 before and after의 사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일어나는 변화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before and after를 사용을 했대요.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서는 어떤 사례인데요. 네,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가 상상의 위기다라는 내용이 여기 똑같이 나왔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예.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제목을 고르려면 기후변화, 상상,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른 태도 아니죠. 태도가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중요한 에컬로지컬 무브먼트, 생태운동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3번. 와, 여기 키워드가 다 있네요. 해석을 하면요,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것에서 상상의 침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 나왔잖아요. 요 문장에. 예, 재현을 잘 못한다 이거죠.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3번 괜찮아 보이고요. 4번은요, 여기 로컬 에리어가 없죠. 그리고 5번은 environmentalism, ego criticism, eco criticism, 에코 비평주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뭐 3번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41번을 풀어본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2번을 풀기 위해서 안 읽은 대로 보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인지 한번 봐요. 여기 보시면요, 고유명사 나왔죠?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딱 여기만 보시면 돼요. 관계인데 상상과 환경 관리에 대한 관계, 그리고 주장한 게 뭐냐면요, 인간이 환경 변화에 응답하는 걸 실패해 왔대요. 최소한 부분적으로 픽션이 믿을만하게 신뢰가 가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일단 뒤도 보겠습니다. 뒤. 그래서 설명하신 게 기후 변화가 대체로 되게 부족하대요. 현대 픽션에서, 동시대의 픽션에서. 왜냐하면 사이클론 등등이 있을 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에서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화 보면 뭐 허리케인, 폭풍우 이런 거 하면은 뭐 집이 다 날아가고 뭐 그런 것들이 다반사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자연재해는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 지문에 의하면요. 자, 그럼 이제 A번 풀어보겠습니다. A번은 픽션이 믿을만하게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한대요.
그래서 픽션에서 환경의 변화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과장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A는 맞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나 또 다른 얘기하죠. 환경 변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는 건 아니다. 네, 여기 보면 extraordinary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앞에 있죠, 앞에. 여기야, 어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요 내용이 extraordinary의 뜻이죠. 네, 이것도 맞는 거고요. in fact 하면 이제 앞에 걸 받아주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지워도 되죠. 요건. 자, 이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요. 환경 변화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빠르게 진행해요. 단지 가끔씩 폭발적이고 장관인 사건들을 만들어내죠. 자, 여기 보면 앞뒤로 근거가 다 있거든요. 자, 환경 변화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만약에 급격히 변화가 일어난다면 알아보기 쉽겠죠. 예, 그러니까 C는 일단 아니라는 게 앞에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저 가끔씩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뿐이에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 앞은 다른 얘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rapidly가 아닌 겁니다. 뭐 slowly 정도 되면 되겠네요. 천천히란 거. 답은 C네. 자, 일단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환경 기후 영향이 매일 관찰될 순 없어요. 하지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2부에서 봐요. 축된 영향을 직면한다면 이거는 맞죠. 여기. 그리고 벗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게 나와야죠. 예, D는 맞는 겁니다. 여기 E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뭘 하려고 그래요? 변화를 눈에 띄게 강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E도 맞는 단어. 답은 C. 자, 이렇게 해서 41번도 또 풀어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의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